안녕하세요. 하이지 채널의 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요. 논술, 기초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시문 해석 방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논술을 아예 생 기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사실 우리가 연고대 논술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논술을 1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입시 논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입시 논술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입시 논술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경희대 논술로 시작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인터넷 화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이제 검색창에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검색 엔진 검색창에다가 경희대학교 입학처 검색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입학처를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시보다는 수시 문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정제화된 이제 논술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출문제도 있고요. 그다음 논술 가이드, 특강, 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와 있고 편입학 관련해서도 뭐 기출문제가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좀 더 수시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좀 더 정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출문제랑 예시답안, 출제 개요까지 보통 이렇게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가장 최근에 올려준 2021학년도 모의 논술 기출문제와 예시답안 출제 개요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회계열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회계열을 어저께 이제 제가 문과계열 단톡방에서 논술 스터디를 이제 여러분들이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어저께 같이 살펴본 거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기 파일을 한번 띄워 보면은 여기 한번 볼 텐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면은 2021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라고 해서 사회계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 유의사항을 이거는 사실 시험 볼 때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미리 숙지하고 가면 좋으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의사항은 미리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답안 여기 보면 이거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1번부터 7번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는 원고지 교정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걸 보니까 원고지에 쓰는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 느낌은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해라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서 경희대는 특징적인 게 필기구를 줘요. 그래서 좀 특징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어쨌든 그리고 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제목 표시하지 말고 뭐 이런 거 넘기고 두 번째 2번 보면은 제시문 속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논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시문의 문장을 활용을 하되 제시문의 소재나 단어 같은 것들을 활용하되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변형이 필요하구나 정도의 힌트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렇게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는 말은 일부 사람들이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도 있구나. 근데 그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제시문을 이용을 해서 논술 내용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제시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네, 정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제시문이 여러 개 제시되는 형태인데 근데 이 많은 제시문을 다 하나하나 읽고 문제에 들어간다? 그럼 다시 읽어야 돼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두 번째 스텝은 여러분들이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 볼 때 이미 전에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스텝은 바로 논제를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를 먼저 보면서 제시문 아만 읽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문제에 이미 다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범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각 요약하는 거.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분류를 하고 두 번째로는 요약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량 제한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시문의 개수가 이게 가나, 다라, 마바, 사아 한 7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쵸? 제가 제대로 셌다면 7개일 텐데 7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 분량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요약은 굉장히 짧게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두 관점으로 나눠지는구나. 근데 이 두 관점으로 나눠질 때 어떤 하나의 핵심 주제가 있고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두 분류로 나눠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감을 가지고 요 위로 다시 올라가서 제시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문에, 그러니까 제시문을 쭉 보면서 이건 어떤 관점이군, 이건 어떤 관점이군 하는 것들 알면서 근데 가와 나 정도 읽었으면은 제시문 사이의 공통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를 읽고 라, 마, 바, 사, 아까지 읽으면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구나. 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진 제시문은 몇 개, 다른 관점을 가진 반대되는, 주로 웬만하면 반대되겠죠? 대조되는 관점을 가진 것은 몇 개, 이렇게 해서 각각을 요약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시문을 읽을지 리딩 전략을 먼저 세우고요. 그 리딩 전략이 곧 라이팅 전략까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기 전략까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친절하게 배점이 나와 있어요. 배점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여기 글자 수를 넘기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다 풀었어요. 그럼 아까지만 우리는 읽었지만 이제는 자를 보겠죠. 제시문 자는 문제 2를 시작할 때 보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엔 이게 진짜 실제로 문제라면 제시문 자라는 거 보고, 하지만 여기가 핵심이죠. 베그르송의 관점. 자의 베그르송의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에서는 베그르송의 관점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된다. 여러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베그르송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그르송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베그르송의 관점에서 제시문 사아를 평가하라. 이거 1번 조건이고요. 평가라는 게 1번 조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떠한 관점에서 뭐뭐를 평가하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두시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도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내가 긴장하지 않고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뭐뭐를 평가하라는 거였지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평가가 1번, 2번 두 가지가 있고요. 좀 헷갈리니까 지우고 대신 평가를 하라는 거, 핵심 키워드는 잡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역으로 제시문 4아의 관점에서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이 포인트죠? 반박을 할지. 이게 4아가 관점이 각각 다르다면 3, 4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3번이 될 텐데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4가 잘 안 써지네요. 네, 4아의 관점. 각각의 관점일지 같은 관점일지는 나중에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제를 읽으면서 내가 제시문을 보지 않아도 대략적인 제시문의 내용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이게 곧 개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요를 따로 쓰셔도 좋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개요, 글의 뼈대를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여기 수시논술이 나와 있는데 수리논술이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계 쪽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의미 있게 볼 게 타당한지 판단해라 이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입장이 제한되어 있죠. 이건 제한 조건 같은 것들을 논술을 하실 때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거는 옳다, 그르다,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혹은 이런 게 적합하다, 이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잘 펼쳐야 하는 거죠. 내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도 타당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당하다, 옳다 이렇게 좀 변형을 해줘야 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뭐 정부 입장에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다 아니면 유리하다 뭐 시적절한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내가 긍정의 의미를 표출할 수 있는 타당함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쓰는 것이 좋죠. 기본적으로는 뭐 옳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하다가 그 내용이 계속 옳다 옳다 아니면 타당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어휘를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에 근거를 해서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하라는 말은 내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혹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제시문 4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문제가 한 가지 조건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조건이 같이 제시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예시 답안, 그러니까 저는 모의논술 문제지를 살펴봤지만 예시 답안은 과연 제가 설명한 대로 되어 있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그쵸?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베르그송의 관점 얘기 나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아에 대해서 어떤 대비되는 관점 이거 묻고 있죠?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대비되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1번은 이런 관점 여기 보면은 1번은 이런 관점 반면이라고 있어요. 이런 접속사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흐름, 구조 같은 것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얘 둘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했어요. 그쵸? 네.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랑 아까지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가나다라 마바사 맞죠 맞죠? 네네. 네 아까지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뭔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처음 분리가 되고 구조 같은 것들도 여기는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이제 4R을 평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평가가 돼 있고 반대로 4R의 관점에서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이렇게 한 문단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문단을 3개로 쪼개었다 라고 하는 거 보여지고요. 여기는 이제 1번 문제고 지급할 경우, 뭐 지급하지 않을 경우라고 해서 이 결론 부분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적자가 예상되지만 향후에는 이제 뭐 대선 건전성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뭐 옳다,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긍정, 좋다라는 것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죠.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해줬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 문장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조금 짧게 잘라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좋은 답안은 아니다. 여기서 무조건 이제 뭐 완벽한 답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 답안도 보시고 가져올 거는 가져오고 고칠 거는 고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친절해요. 모의고사 문항 해설이랑 출제 범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학에서는 문제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기 보면 고등학교 교과서 대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시적인 그 주제를 가지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뭐 백신, 약간 만성질환 이런 거 얘기도 나오고 여기 보면 이 링크에 직접 접속하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기사 원문 같은 것들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경희대 모의 논술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논술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경희대 논술이긴 하지만 고대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연대 논술을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블로그나 혹은 쿰 오픈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분 전환도 좀 하시고 적당히 이제 건강 관리랑 체력 관리 하시면서 논술 시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